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두 가지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저는 조명래 제2부시장 연임 시도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연임을 했습니다. 이에 그간 행보와 실적을 살펴보고 연임 이유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방산 원자력 산업에 대한 창원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방산은 최근 국제적으로도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선 연임에 대한 창원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래 제2부시장님 나와주십시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시장이 연임됐는데 소감이나 포부 공식적으로 의회하고 시민 앞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그 1년 연임된 소감에 관해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부시장 역할이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또 직원들이 열심히 믿고 따라주었고 그리고 또 그동안 많은 들어와서 보니까 고질적 관행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평무사하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는 많은 가짜 뉴스들이 생산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볼 때 우리 허위사실과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5천여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외호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간 목표라고 하는데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체계를 가지고 정상적 업무를 실행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 또한 많은 우리 해난 사업이 있습니다. 정점에 있는 시장님이 시정 정책에 어긋나지 않고 그것을 바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장기 표류 사업 등을 해결해 나가는데 속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포부 밝히시면서 가짜 뉴스가 많다고 했는데 어떤 네. 가짜 뉴스 있었는지도 시민 앞에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제 나중에 말미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5일) 시정시의회 시정줄 막전 막후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핵심만 가짜 뉴스 핵심만 이야기. 이 기사에 보면은 도시재생 문화 항만 분야 2년간 10차례 국외 출장에 시정 예산 23억 원을 썼다라고 나옵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제가 제2부 산하에 전체 출장이 20건입니다. 그 중에 이 기사가 나오기까지 제가 3건의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과 관련돼 가지고 가짜 뉴스가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거 말고 또 어떤 가짜 뉴스 있어요? 이야 여러 가지가 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에 대해서 언제든지 질문하면은 제가 방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진행익 의원께서 이런 시간을 준 것에 관해서 그동안 수많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이권 세력과 개입하고 가짜 언론 일부 극소수 언론과 야합을 하고 일부 극소수 의원들도 동참한 것에 대해서 낱낱이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부 국소수 의원은 어떤 분 말하세요? 낱낱이 밝혀주세요. 스스로 생각을 하십시오. 스스로요? 네. 그럼 지난 2년간 스스로에서 평가한 몇 점 정도 주십니까? 100점 만점에. 저는 네. 충분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는요? 제가 학교에서 학점을 평가할 때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평가와 객관적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평가라는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업무 성과 평가를 표를 한번 받아보시면은 몇 점 정도로 생각하세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보세요? 스스로 평가. 까락은 충분히 아니고요. 최소한 B뿔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부시장님 국가산단 2.0 조성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기반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예, 국가 2.0 산단 문제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 도의 입장과 저희 시의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와 도와 협업을 해서 국가 2.0 산단을 처음 추진할 때 우리 시장님과 수많은 회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지비 해제를 위한 국가 전략 사업 준비를 막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겨울에 새벽에도 나가서 또 부시장님 그런 거 말고요. 네. 국가산단 2.0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지금 누굽니까? 국가산단 2.0 사업 관련돼 가지고. 사업 시행자가요. 네. LH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그다음에 지금 경남도 네, 개발공사하고 개발공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동 참여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다음 국가산단 2.0 유치와 성공을 위해서는 핵심 시설이 여기 들어와야 된다고 하던데 예. 핵심 시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방위산업과 원자력 밴드 그리고 우리 철도 산업 밴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고 기타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13개 업체 이상이 지금 아마 우리하고 협업 이행설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지금 들어올 기업들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정 방향과 또 시장님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국가산단의 핵심 시설은 이제 복합빔 조사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부분도 들어갑니다. 예. 이거와 관련돼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담당 주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예. 네. 그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네. 봉암중리공단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올 연말 이내로 중공업지역 실시 용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CS 입장이 나오면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예. 네, 제가 질의한 거는 저기 공무원 실적 평가가 있더라고요. 예, 부시장님. 예. 네, 연임하기 전에 예. 저기 이제 부시장님 주요 업무라고 나와서 한번 예.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저는 5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예. 부시장님이 이제 업무 보면서 해외 출장도 다녀오셨는데 우리 시에 도움되는 해외 도시,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 갈 필요가 있는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제가 실무행 출장을 3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글로컬 대학 문제로 창원대학과 출장을 한 번 다녀왔고요. 그동안 우리 직원들하고 실무행 출장을 다니면서 우리 미래형 창원 도시 구조를 어떻게 구상할 건가에 대한 기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미국 재생성공한 볼티모어를 중심으로 한 러스트벨트 산업 구조에 대한 어떤 브레인벨트의 개선 사례를 위해서 한번 다녀왔고요. 그리고 두바이, 중국을 통해서 해양 신도시의 도시계획과 패러다임 전환 문제 관점에서 한번 다녀왔고, 그리고 호주와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잘하면 2번입니다. 해양 문화 관광을 분야를 어떻게 융합시켜 가지고 우리 창원은 기계 산업과 우리 조선 산업이 많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래형 요트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1차적으로는 우리 명동 마리나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방안을 세우고 이후 요트 산업을 통해서 창원의 산업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부분도 밑그림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핵심만. 네. 예를 들어서 이 요트 문제에 관해 나오면은 전 세계적으로 요트 생산의 70%를 대만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대한민국도 요트 산업 생산지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세 군데를 실무행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출장 여부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시장님 길어지시는 것 같아서 말씀하기 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연계 선생이기 때문에 네, 질문하면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예. 네.
저기 보시면은 그 앞에 이때까지 역대 이제 10년 동안 제2부시장 해외 출장 현안입니다. 아마 다 부시장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갔다 왔을 건데, 근데 임기 기간 동안에 소요 예산만 보면은 너무 지금 조명래 부시장님께서 많이 쓰셨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얼마나 가짜 뉴스의 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짜였습니까? 네, 제가 글로컬 대학을 지난 7월달에 글로컬 대학 출장을 갔다 오기 전 이 뉴스가 있을 때까지 3번을 다녀왔습니다. 저기는 네 사회라고 돼 있습니다. 저 아까 전에 사회는 실무 출장 3회랑 대학교 갔다 온 거 1회. 예, 그래서 4회고요. 그 예, 금액입니다. 저거는. 합쳐서 4회입니다. 아까 전에 시장님이 이야기한 거 20몇 억 이야기하셨잖아요. 부시장님. 예, 20몇 억 아니거든요. 저거는. 3건 플러스 1건 총 4건입니다. 글로컬 대학까지 합쳐서 4건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예, 제가 갔다 온 출장비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누군가가 정보 공개 청구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출장을 갔다 오면서 우리 공무원 출장 규정에 의하면은 비즈니스석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부 이코노미 타고 갔다 부시장님, 왔습니다. 제 말은 그래서 그 말이 아니고요. 제가 들으죠. 저 앞에 부시장님 자. 다 비즈니스석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코노미를 그게 타고 아니고 왔습니다. 예산만 봤을 때 왜 저렇게 차이 나냐는 제가 쓴 예산이 다 3건에 비슷하게 1723만 원입니다. 1723만 원을 1억 2천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 가짜 아닙니까? 그리고 가짜 아닙니다. 이거 4번까지 합쳐가지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4건까지 합쳐가지고 부시장님. 2228만 750원을 썼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지금 계산한지 잘 모르겠는데 저건 집행부에서 제가 이거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투자 요구해서 유치단에서 네. 자료를 다시 받으십시오. 정확하게 받아시고 정확히 표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게 그래서 왜 가짜 뉴스입니까? 시민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사람들로부터 그게 부시장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보세요.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저한테 와서 한번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들어보세요. 예.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저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짜뉴스 생산을 의회에서 한 겁니까? 부서에서 한 겁니까? 저한테 와서 확인 한번 했습니까? 아니요, 부시장님. 보세요. 자료를 요청하면은 부서에서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왜 의회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아니, 집행부에서 확인을 하고 의회를 줘야죠. 저걸 가져가면 저한테 이런데 사실이 맞습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자료 요구 10건 넘게 할 때마다 부시장님 찾아가고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서 의회로 주는 게 맞지 예,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집행부에 확인을 하겠는데 반드시 저에 관한 문제 같으면 저에 확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시장님에 관한 이 건 기사도- 집행부에서 확인을 하고 이 기사도 부시장님에 대해서 쓸 확인하고 때는 의회로 보내야죠. 이 기사 내용을 준 분과 이 쓴 분은 반드시 저한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가 잘못하고 그래서 집행부가 앞으로 가짜뉴스 저희 사실을 생산한 건데 유포하거나 의회에서 생산했다는 명예훼손을 겁니까?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내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적 조치를 집행부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제 제가 말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2,200만 원을 썼는데 1억 2천이라고 자료하면 3번 생각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자료하면 3번입니다. 네, 자료하면 3번 띄워주세요. 자, 부시장님, 아까 네. 역대 10년 동안 부시장이 쓴 예산만큼만 썼으면 1억 가량 절약됩니다. 1억 가량 절약되고 그 1억이면은 창원시 청년들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교통비 10만 원 더 저 지급할 수 자료가 있는 잘못된 돈입니다. 게 근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의미가 집행부에서 없습니다. 준 자료입니다. 부서의 상을 저한테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부서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가짜의 저한테 확인을 말고. 가짜를 가지고 저걸 갖다가 근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왜 자꾸 가짜라 합니까 저보고?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하세요. 부시장님이 평소에 확인했었어야죠. 이런 자료 의회 제출되는 것도 보고 안 제가 갑니까? 의회 제출되는 거 보고 안 갑니까 일일이? 그럼 그 체계부터 다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 집행부 출장되는 체계를. 질문에 있습니까? 출장 여부에 관해서 질문 있었습니까? 서류 제출하고 자료 제출할 때 어떤 자료 제출한지 다 출장 여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인하지 질문 내용이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구조로 지금 제출되는지 전혀 그래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집행부가 어떻게 누가 잘못했니 그거는 제가 지금 알아서 그 정도 돈을 조치를 아꼈으면 취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나 창원에 있는 청년 1,000명에게 정확한 게 10만 아니면은 원더 그렇게 줄 수 하면 안 있는 됩니다, 의회에서. 그런 역할입니다. 의회가 가짜뉴스 생산하는 곳입니까? 의회가 생산했다 합니까 자꾸 집행부에서 만들었. 이걸 확인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주셔야죠. 지금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하게 되고 지금. 예? 제가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제가 확인해서 반드시 누가 동조를 했는지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네, 찾아내세요. 그럼 집행부에서 누가 동조를 했는지 찾아내세요.
저는 지금 발언하시는 자세도 공직자로서 목민관으로서도 자질을 갖췄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충분히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 근거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은 자신이 있으시니까 2년 동안 출장 다녀오신 거 보고서, 일정표, 그다음에 여행사 계약 내용 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예, 담당 부서에서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다 있는 자료니까 부시장님. 네, 그렇게 가능하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자료화면 4번입니다. 자, 지난 6월 20일 날 134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수사기관 조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자, 박혜정 의원님이 질의를 했고요. 조사는 끝났습니까? 했을 때 부시장님 조사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안 받았어요. 하니까 예, 조사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안 받았는데 어떻게 조사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마 거기서 약간의 오해가 대답한 거 있은 것 맞습니까? 같습니다. 부시장님. 예, 제가 검찰 조사, 정치자금법 조사는 안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확인하면 됩니까? 그 속기록에 부분은 확인하면 아마 됩니까? 속기록에. 처음에 저 앞단이 아마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문제는 검찰에서 아직 조사를 안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명확하게 그때 이야기하셨어요. 예. 그렇게 그때 이야기 안 그렇게 하셨어요. 이야기했습니다. 예. 안 하셨어요, 부시장님. 그 문맥 전체를 다 보세요. 속기록 다 보고 왔어요. 예, 예. 보면은 검찰 조사, 정치자금법 조사는 안 받았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 안 부끄럽습니까, 부시장님? 부끄럽지 않습니다. 떳떳합니다. 왜 안 부끄럽습니까? 제가 떳떳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조사 받았는데 조사 안 받았다고 하고. 저 조사 안 받았다는 내용의 의미가 다릅니다. 자, 자료화면 5번입니다. 저기 나오는 조사는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확실합니까? 경찰 조사의 사전수뢰 선거운동 혐의 조사, 사전수뢰는 아닙니다. 사전선거운동과 청탁금지법에 관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후 8시까지 6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 맞다는 거죠? 조사 받았다는 거죠? 예,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화면 6번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동훈 당대표 선거운동 간담회 때는 왜 가셨습니까? 저기 뭐 창원시 현안을 가지고 가셨어요, 저 때는? 창원시 정무부시장은 네. 어느 정치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창원시하고 공식적인 자리였어요, 저게? 저 비공식적인 자리입니다. 비공식적인 개인적 자리입니다. 비공식적인 자리에 창원시 정무부시장으로서 창원시 업무 현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갔다 하는 겁니까? 이 자리는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오더라도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만났다 이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네요, 지금. 이 행위 하나가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돼서 저기 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는 계속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도움이 된다고 하셔야죠, 부시장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가는 겁니다. 근데 언론에는 왜 그런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갔다고 합니까? 기본적인 개인적 자격으로 갑니다. 개인적 자격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같이 부합이 됩니다. 개인적 작용하고 공식적 작용하고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시장님. 개인적 역량이 합쳐지면 공적 영역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럼 저기서 어떤 현안을 말했어요, 한동훈 대표에게 말했어요?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현안 문제까지는 이야기를 안 나눴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 나왔어요? 창원에 앞으로 많이 도와달라고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원이십니까? 당원 아닙니다. 당원 아닙니까? 네. 저는 저런 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죠, 공직자로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것보다 오해를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자리 자체가 내지만은 야당 대표가 와도 만날 수 있고 여당 대표가 와도 만날 수 있고 누구든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야당 대표 만났습니까? 야당 대표 얘기 창원에 오지를 안 했습니다. 야당 대표가요? 예. 왔었는데요.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왜 알려줍니까? 저기 알아서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알아서 찾아오셔야죠. 저는 알았기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자, 부시장님, 지난 8월 9일 날 경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서
자꾸 창원 제2부시장과 관련된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창원시 제2부시장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돼 가지고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창원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7번입니다. KBS, KNN, MBC, 자료화면 8번, 중앙일보, 국민일보, 국제신문, 자료화면 9번. 네, 방송하고 일간지에도 다 난 거 네. 보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이게 창원시 명예를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이거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아닙니다. 지금 저 단계는 경찰에서 의혹이 있다라고 한 단계지 아직 법적으로 문제가 된 단계가 아니고 저분에서 나중에 소상이 다 법적으로 처리될 겁니다. 아니, 그거는 그때 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부시장님 최종 결론이 나면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것만 보면 있잖아요. 전국에서 지금 창원시 위상이랑 품위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사과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는 지금 시의회 질문이 더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한 대로 아니, 공직자로서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있는 공직자로서 자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 아닙니까? 아, 거기도 이 공직자로서 부시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에서 저렇게 언론에 전국적으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도 전혀 안 하시고 그런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게 제가 맞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 정치자금법이라고 했는데 그 조직은 제 사조직도 아니고 제 그런 거 사조직 해명하실 필요가 회장도 없고요. 모르고 회원도 모릅니다. 그걸 이 자리 해명하고 표현해서 여기는 조사받으러 그렇게 가셔서 이야기했습니다. 해명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도 나중에 법적으로 다 정리 그때 돼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검찰청 아닙니다. 더 이상 말하지 그러니까는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똑바로 하세요. 검찰청 아닙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다행히 이 자리가 소상히 밝힐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를 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사과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할 생각 없으시고. 아니요. 오늘은 그동안 많은 가짜 뉴스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소상히 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저는 답변을 이렇게 언론 하겠습니다. 보도가 됐으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셔도 질문 끝났습니다. 질문 끝났어요? 더 추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들어가세요. 그래요. 제가 들어가세요. 2년 동안 느끼면서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 가장 아쉬운 드리겠습니다. 부분은 홍남표 시장님 우리 나와주세요. 의회가 품위 있는 의회로 가기를 시장님 나오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켜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료화면 11번입니다. 네, 다음. 시장님, 저는 이렇게 창원의 민생과 이제 창원 시민 삶이 많이 어려운데 이제 제2부시장이 다른 역대 제2부시장보다 해외 출장하면서 사용한 혈세가 몇 배 지금 달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 나오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의회 공식적인 시정질문 자리에 나와서 조사도 안 받았다고 이렇게 거짓말도 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그리고 제55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 및 특정 후보자 지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정치적 행위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거라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징계 처분을 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제2부시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아까 그 출장비도 거의 다 부풀이 있다는 걸 통계를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도 맞지 않은 것 같고 일부 확인되지 않은 걸로 가지고 뭐 여기서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뭐 한번 확인해 검토해 보고. 보겠습니다. 네, 검토 한번 해보시십시오. 질문에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공무원 직위 해제 사례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장님? 뭐 직위 여러 원인에 의해서 개인적 어떤 잘못에 의한 것도 있고 또 일부 업무를 잘못 처리하면서 그런 사유로 직위 해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현황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파악된 거는? 뭐 개인 사유로 나온 분이 한 2분 있는 것 같고요. 업무상으로 한 3-4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 합치면 제법 그거보다 좀 많은 걸로 어느 제가 조직이라도 이 정도가 보였거든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공무원 대부분
어떠한 비위 행위가 터지거나 이렇게 언론에 나기 시작하면은 뭐 수사가 시작됐다 아니면 착수됐다고 하기도 전에 뭐 평범한 공무원 같은 경우에 직위 해제를 시키고 이러는데 저는 이번에 그 제2부시장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 검찰이 사건 송치됐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그런 같은 사항으로 공정하게 저는 직위 해제도 필요하다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정한 잣대가 들이미어야 된다고 모든 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에 입각한 팩트가 확인돼야 되는데 이 부시장과 관련된 거는 뭐 혐의 정도 이야기만 좀 나오는 사항이고 누구라도 단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일부 직원들은 구체적 사안들이 다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뭐 그렇지 않고요. 언론에 보도되거나 조금 혐의만 터져도 바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취합니다. 시장님도 그러셨잖아요. 몇 공무원.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 하지는 않고요. 언론에 보도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할 때는 그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그럼 시장님 그러면은 시장님이 이번에 연임 1년 연장해 줬는데 연임 하자마자 그 검찰 송치 사태가 터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뭐 사과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직 그 사과를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함부로 할 건 아니고요. 모든 게 확인이 되고 그럴 때 하는 거고 지금은 뭐 이야기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시장의 하려고 봅니다. 범죄 행위가 사실이든 아니든 입증이 됐든 안 됐든 연임을 한 시장님께서 인사권자 가진 시장님께서 이게 시민들에게 도의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거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왜냐하면 인사를 저는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연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고민해 주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아직 뭐 사과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온 거라서 아까 입장이 같으시네요. 그럼 부 시장님하고. 모든 게 사실로 확인될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12번입니다. 네, 자료화면 12번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입니다. 저기 보시면 금품, 비위 등 비위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무엇인지 아세요? 뭐 정확하게는 저는 뭐 팩트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제외하고 두 가지만 송치를 했거든요. 그 사안에 따라서 정말로 뭐 수사기관에서 확정을 받아야 조치될 게 있고요. 일부 제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가지를 뺐다는 것은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거는 제가 확인된 아니요, 제가 확인할 수 설명을 드릴게요. 경찰에서 그걸 발표를 했는데, 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알고 계시죠, 시장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경찰에서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 부시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시장직 같은 경우에는 청탁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직무이고 그다음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정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에 나와 있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어려운 자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저게 직위해제 사유인데 저것을 한번 적용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아직 그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리인데 그 혐의가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그런 우려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때 그때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자료화면 13번입니다. 자, 법원 판례입니다. 자, 저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저기 사건 번호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금품수수 혐의 개방형 공직자 수사 의뢰서를 저기 보시면은 경찰청에 송부하고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개방직 공무원은 저기 수사 의뢰서는 수사 단서에 불과하다고 하고 그냥 수사 단서에 불과하다. 수사 의뢰서는 그래서 직위 대상 해제 아니라고 재판을 걸었고요. 결국 재판부에서는 수사 의뢰서는 증거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수사 의뢰서 자체만으로 실질적 고발로 볼 수 있어서 직위 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창원시 부시장 사건 이와 유사하다고 보는데요. 경찰에서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2가지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1가지를 제외하고 2가지를 했다는 것은 그 2가지를 입각할 여러 가지 증황과 증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경찰로 송치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직위 해제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조항이 저는 강제 조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보통 정상적으로 하면 직위 해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아주 유사한 사례입니다. 저희 시와. 저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장님. 예, 아까 얘기했던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레포츠 파크하고 시정 창원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시는 것 같고 부시장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시 차원에서 확인이 완벽하게 가능한 것은 그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질문 끝내겠습니다. 원자력하고 방위상 좀 물어주면 좋겠는데. 아, 저기 국장님 많이 먼저 좀 질문하고 국장님께 질문하고 하려고 했는데. 직접 물어주시죠. 그래,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정 운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회 시정 질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고 특히 연임되자마자 몇 가지 혐의로 인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도 없고 시민에 대한 도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창원시 발전과 시민 안녕, 홍남표 시장님에 대한 존중 등으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정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부시장님께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하고 시장님도 신뢰 가능한 시정을 위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방위 원자력 산업에 대한 창원시 성과와 관련된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 원자력 광해산업 사업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지난 2년간의 원자력 산업과 방위 산업을 구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산업에 있어서는 행정, 금융, 체계 기업들이 포함된 신속 지원 센터를 구성 운영하였고 기업별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 등 단기간에 걸친 사업을 해오면서도 그리고 지금은 또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원자력 산업 종합 지원 센터를 구축 중에 있고 또 향후에는 SMR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고요. 방위 산업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고 있고 또 시의 자매 우호 도시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호주라든지 폴란드 등 수출 시장 진출을 지원하였고 또 관내 대학을 통한 방산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방산 관련돼 가지고 자문 역할하는 방위항공산업발전위원회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 7기 때 처음에 구성됐을 때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2022년 6월 이후로는 위원회가 아직도 구성이 되지 않았어요. 맞죠?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십니까? 구성도 안 됐고 개최도. 구성이라면은 조금 전에 구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민선 7기 2022년도 때, 2020년도 때 예. 그때 꾸려졌고 2년의 임기가 지나서 이제 끝났는데 새로 안 꾸려졌거든요. 아마 국장님 오기 전에. 예. 지금은 원자력 관련해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과 관련돼 가지고 위원회를 시급히 다시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확인하겠습니다. 원자력 이제 산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사업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이제 원자력도 이제 육성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자력 산업 육성 계획이 아직 우리 시에서 수립이 안 돼서 위원회도 안 꾸려졌는지. 아닙니다. 원자력 관련 업종에 있는 체계기부터 해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는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위원회 자문과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심의 의견. 내나 지금 현재 그 협의체가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 별도 위원회가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지금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그거는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자력 산업 창원시가 이렇게 확장시키는 게 옛날에 이제 방산 산업 확장시키는 거하고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협의체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기본 계획도 만들고 거기 따라가는 추세인데 이게 원자력은 이제 방산처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자력 방위 산업 추진 성과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그 원자력 산업 주요 추진 성과로는 신속 지원 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금까지 원전 기업 140개사를 방문해서 기업애로 239건을 조사했고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는 관내 16개 기업에 2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 산업부 주관 SMR 로봇 활용 제작 지원센터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위산업 주요 추진 성과로는 기술 혁신형 방산 기업 육성을 위해 방산 중소기업 및 항공부품 기술력 강화 사업을 지원하여 48건의 시제품 제작과 7건의 특허를 등록하였고 글로벌 협력 및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대중소 상생 마켓 8회 개최 MOU 16건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방산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사업으로 62명의 채용비를 지원하였고 또 102명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희 우리 창원시 소재하고 있는 방산업체하고 원자력 업체들을 우리 시가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예, 그 원자력 산업에 있어서는 2023년도에 그 창원시 등록 사업체 그 총 2,868개사를 대상으로 1차 전화조사를 통해 가지고 응답한 213개사에 대해서 2차 설문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97개사가 이제 실태조사에 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2020년도 방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한번 최초로 실시를 했고 올해는 마지막 그 연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방위산업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5월에 착수하여 올 12월에 완료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계속 자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은 아까 전화조사 2023년에 처음 한 거예요. 그 앞에 네,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처음. 예. 저희 그러면은 이제 저희 시 소재 방산업체와 원자력 산업 관련돼 가지고 신규 채용 인원이라든가 청년 고용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원전 방산 분야만 별도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자료를 좀 인용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통계청에서 그 매년 반기별로 조사 발표하는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창원시의 그 2022년도 상반기의 총 취업자 수는 51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2024년 상반기에는 52만 3천 명으로 약 5천 명이 약 5천 명 정도가 증가가 했습니다. 반면에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고용은 6만 1천 명에서 5만 4천 명으로 약 7천 명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청년 인구의 유출과 제조업 기피 현상에 따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통계 쪽 자료는 이제 광역시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자료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자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 말씀입니까? 네네. 이건 우리 창원시를 대상으로 한 자료입니다. 그 협의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2회, 2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으로 원자력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 시 계획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 질문. 그 원자력 방위 산업은 국가 전체에 있어서도 핵심 전략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부에서도 중장기적인 원전 산업 관련해서 로드맵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 시도 국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정책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정책이 정립이 되고 나면은 우리 시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장님, 네, 방산 원자력 산업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 방산 원자력 산업 맞죠?
지금 우리 시도 그렇고 좀 국가 전체적으로 그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방산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창원시도 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잘하고 있습니다. 왜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결국은 우리 시에 산재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그 기계 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 방산 쪽에 같은 부품이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받습니다. 납품을 하게 될 경우에 그 기업들이 잘 되게 하려고 그러면 아까 그런 산업이 잘 돼야만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시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잘 구성해서 우리 지역이 잘 좀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화면 15번입니다. 지난번에 국가산단 50주년 비전 수립 관련된 시정질이 있어서 제가 그때 노동계의 목소리가 그 당시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이렇게 뭐 노동자 측에서도 노동자의 목소리가 조금 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례를 말하는 이유는 우리 시가 실제로 현장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런 게 이번 방산 원자력 관련돼 가지고 중소기업 업체 기업인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이제 방위항공산업발전위원회 또 아직 꾸려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협의회 또 있긴 한데 뭐 창립총회 할 때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정도로 있었고, 그래서 그 중소기업 협의회도 있긴 하고 이러니까 이런 위원회나 협의회 그 정기적 회의를 앞으로는 좀 많이 활성화 시켜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방산과 원자력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 체계 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전부 인테그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자력 산업에 분류되는 건지 방위 산업에 분류되는 건지 우주항공 산업에 분류되는 건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위해서 원전 기업이라는 사람들 다 모아보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원전 기업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산업 자체가 여러 부품들을 조립을 하다 보니까 자기 생산한 부품이 원자력이 가는데 그게 내가 원자력 기업일까 이런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적 큰 이게 물줄기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분들을 좀 모아서 각 기업들의 활동들이 원자력에도 또는 방위에도 우주항공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런 조그마한 조합이랄까 이런 걸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역할을 당부한 겁니다. 시에서. 그런 것보다도 아까 그 기업들이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이번에 원전 생태계 복원하면서 원전에 관계되는 분들에 대해 자금 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업체들이 자기가 내가 해당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이제 계속 이제 같이 소통해가면서 하나의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례. 네, 자료화면 16번입니다. 저 노란 색깔은 우리시 보도자료인데요. 2021년 70억 달러 돌파 방산과 관련돼 가지고입니다. 저거는. 그다음에 2022년 역대 수주액 170억 기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제 협력 지원과를 통해서 최근 5개년도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저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그래프 파란색이 저 앞에가 대기업이고요. 창원 소재 대기업이고 뒤에가 창원 소재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저기 앞에 보시면 파란색은 수출액, 그 다음에 주황색은 종사자 수입니다. 근데 저 앞에 수출액 부분 보면은 창원 소재 방산 대기업은 2021년 이후로 2배 넘게 올라가게 되는데 중소기업은 대기업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낙수 효과가 지금 제대로 안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고용 창출도 많이 없고요. 오히려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시정 질의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데이터로 나오고 있어서. 지금도 중소기업이 고용을 제일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그렇진 않고요. 그렇지만 대기업이 또 역할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외 시장 개척이라는데 이런데 대기업이 잘하고요. 실제 또 여기서 실제 조립해서 만들어 나가는 중소기업 역할이 커지고, 지금 방산 쪽에 지금 크게 수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1차, 2차 밴드를 통해서 우리 또 거기 종사하는 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상가까지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대기업은 들어가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해외 시장과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미국이라던가 아니면 독일과 관련돼 가지고는 독과점이라고 해도 이제 가격 수위를 경쟁력을 맞추더라고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근데 그 이익을 대기업으로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 납품업체 중소기업 납품가 낮게 측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는 더 이상 옛날만큼 주식 구조를 오히려 더 못하고 약간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생 강화하는 말은 진행해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네, 그 세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외에서는 K 방산이라고 연일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는 대기업까지 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중소 중견기업까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도록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장 소통 활성화를 시작해서 제대로 된 방산 정책이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